자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가장 정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마찰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찰 없이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배울 현상인데, 이게 이제 마찰을 하지 않고도 전기를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전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붙여봤어요. 정전기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 마찰이 아닌,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로 할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좀 금속에서 정전기를 만드는, 마찰 없이 정전기를 만드는 그 방법에 조금 더 치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말로 그러냐 이걸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펴시고 교과서의 이 해당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빈 금속 캔, 아무 캔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빨대, 그리고 휴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적어도 일단 전기를 띤 대전체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 빨대를 휴지로 문질러요. 그러면 이 빨대는 대전이 되겠죠. 그죠? 대전된 상태, 대전체가 될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음전하로 대전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금속 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전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대전이 되지 않은 상태의 금속캔에다가 마찰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접촉했을 때, 접촉되지 않고 가까이 가져갔을 때,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마찰을 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접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만약에 이 금속캔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를 띠게 된다면, 이 빨대로 인해서 전기를 갖게 된다면 여기서 전기력이 발생을 하겠죠.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던가 아니면 밀어내든가,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저는 사실 캔으로 하면 잘 안 돼요.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알루미늄 은박지 있죠, 호일. 그것을 동그랗게 말아갖고 테이프로 붙여서 통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 플라스틱 빨대가 지금 없어서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볼펜을 사용을 했어요. 볼펜에다가 휴지로 마찰을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갖다 대기만 합니다. 접촉은 하지 않고 가까이 근접하게만 합니다. 끌려오는 게 보이나요? 접촉만 했는데 끌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전기가 발생했다는 거죠. 분명히 전기 발생 안 했죠. 얘만 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얘로 인해서 전기가 유도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휴지로 문지른 빨대로 금속캔을 움직여봐라. 근데 실제로는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했던 방식을 추천을 드리니까 꼭 한번 간단한 거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빨대를 금속캔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캔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데 어떻게 됐나요? 끌려갔죠? 그죠? 그래서 금속캔이 빨대 쪽으로 끌려왔어요. 금속캔의 전기가 유도됐어요.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빨대를 가까이 가져가기 전 금속캔의 전화분포 그림을 참고하여. 이게 이제 그런 전화분포 그림이래요. 음전화를 띠는 빨대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걸 설명을 해보시는데, 이걸 왜 그러느냐 설명을 하시면 이 금속의 일단 특성에 있어요.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특성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금속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금속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반짝이고, 광택이 있고, 연성이 있고, 연성이라는 건 늘어나는 거, 그죠? 전성이 있고, 그리고 전기를 통하고, 근데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요. 자유전하가 아니고.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금속캔이에요, 이게. 근데 금속캔에는 당연히 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자라고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고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이 금속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구성하는 전자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안에서 흘러다닐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하고, 특히 이제 금속들은 그래요.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애들은 사실 자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 전자들이 어느 일정 범위 안에 많이 이제 묶여있는 느낌? 그죠?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우리 1학단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덜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반해서 금속은 전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뭘 갖다 댔냐면 음전하를 띤 빨대를 갖다 댄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을 해보시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다가오고 있냐면 마이너스를 띤 빨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자 입장에서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하는 음전하를 싫어하죠. 그죠? 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나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어디로? 빨대와 먼 쪽으로. 빨대와 먼 쪽으로 다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전하의 분포가 달라지는데요. 금속캔, 똑같이 금속캔, 물론 전자 개수, 원자 핵의 개수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성이지만, 부분적으로는요,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빨대와 가까운 쪽, 그죠? 빨대와 가까운 쪽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띨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전자들이 지금 싹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를 띨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시나요? 반대로 빨대와 먼 쪽,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들이 모여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나의 금속캔 안에 전하 분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쪽은 플러스 전하, 그렇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빨대와 이 금속캔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금속캔에 전기를 유도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 이 답안을 한번 잘 그대로 교과서에다 한번 써보세요. 금속캔 속에 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자가 어디로? 빨대로부터 밀려나는 방향, 좀 그냥 빨대부터 먼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기력을 받는다. 조금 저는 그냥 이동한다로 좀 좋을 건데, 전기력 괜찮아요. 그래서 이동합니다. 저는 이동한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분포가 어떻게 되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금속캔의 전하 분포니까요. 금속캔에서 빨대에 가까운 쪽은 양전하를 띠고, 그죠? 먼 쪽은 음전하를 띠는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전기를 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속캔의 전기를 유도시킨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이거죠. 자, 정전기 동선. 정말 아까 했었던 것처럼 전기를 띤 빨대에 금속캔이 끌려오는 것처럼 대전체, 그죠? 대전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빨대입니다. 그죠? 금속, 지금 여기는 금속 구로 했네요. 이번에는 금속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다시 보셨죠? 그죠? 잠깐 짚고 넘어가시면 대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왜 끌어당기느냐라고 한다면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죠? 금속의 전자가 얘는 사실 무슨 전자냐면
금속을 구성하는 전자들은 좀 독특하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전자의 특성이죠. 자유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도 좀 쓰고 싶어요. 어디로 이동을 해요? 어디로? 대전체와 근데 플러스일 경우도 다르니까. 지금 임전화를 띄는 경우에서는 지금 이 전자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빨대야 먼 쪽으로 달아나겠죠.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움직이지 않아도 양전하를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이동하여.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따가 한번 볼게요.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그래서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과 가까운 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 대전체와 먼 쪽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 경우는 지금 빨대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대와 가까운 쪽이 양전하, 빨대와 먼 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요런 그림이죠. 그죠? 음전하는 가만히 있었고요. 양전하는 가만히 있고 자유전자가 전부 다 약간 이제 빨대와 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 거죠. 자,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건 어쨌든 흐르지 않아요. 도선을 따라 흐르지 않기 때문에 멈춰있는 전기, 정전기예요. 자, 그것을 마찰이 아니라 이끌어낸 거죠. 유도시킨 거죠.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유도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요. 정리를 하면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 물체에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 무슨 상황인지 알죠? 지금 음전하를 띈 빨대를 갖다 때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 그죠?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도록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물체가 나름의 전기를 갖게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는 거죠. 요 자바 실험실 한번 볼게요. 이 실험실이 잘 나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 했었던 대로 하죠. 음전하를 띈 물체예요. 지금 얘는 음전하를 띄고 있는데 지금 딱 봐도 양전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음전하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합치면 음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예요. 그 물체를 부도체란 말은 뭐예요? 근데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 빨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대전된 빨대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요 위쪽만 보세요. 지금 금속을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요. 금속을 보면 중성이에요. 지금 전자의 개수와 양전하의 개수가 지금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긴 한데 전자가 굉장히 정신없게 움직이네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얘들을 자유전자라고 했어요. 그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얘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예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전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와, 마이너스다. 나 마이너스 싫어. 그러면서 어떻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겠죠. 물론 도망가지 않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도체의 금속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대전체와 먼 쪽은 마이너스를 띄면서 전기를 띠게 되고 이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할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띄워놓고 플러스로 대전을 시킬게요. 일단 얘를 갖다 대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플러스 너무 좋아 다 이쪽으로 오겠죠. 지금 다 이쪽으로 가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하나의 금속 안에서도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와 먼 쪽은 플러스가 되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접촉이 되지 않았어요. 마찰은 전혀 없었지만 이 대전체로 인해 다른 금속도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그죠? 금속에 대해서 한정해서 했는데 사실
금속이 아니어도, 금속이 아닌 것들은 이제 부도체죠. 전기를 통하지 않는 이 부도체들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볼게요. 지금 플러스로 대전된 얘를 갖다 댔어요. 얘 같은 경우는 부도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자유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전자가 그래도 일정한 구역을 움직이고 있어요. 얘들이 막 이쪽으로 쏠렸다가 움직였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 보세요. 보이세요? 전자의 궤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나요? 보시면 지금 가까이 가니까요. 궤도가 이쪽 길어졌어요. 여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이쪽에 좀 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조금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부도체도 똑같아요. 사실 정전기 유도는 부도체나 도체나 다 가능해요. 이렇게. 근데 양상은 다르죠. 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직접 움직여서, 부도체에서는 전자의 궤도가 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대전체와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떼어놓고 마이너스 아까 막대를 한번 갖다 봅시다. 보이세요? 아까랑 다른 양상.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길어지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에 싫으니까 이쪽으로 오래 머물려고 궤도를 지금 수정하고 있죠. 이쪽에 많이 머물고 있죠. 그렇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